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다른 천체에서 생명체를 찾을 때 우주과학자들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지를 가장 먼저 알아본다.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구의 약 70%는 바다이다. 생명체의 원천인 바다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가 가열되면서 바다 평균 온도가 치솟고 있다. 남북극과 그린란드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 도시는 위험에 처한다. 동시다발적으로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된다. 지금의 바다가 위험하다는 것을 세계기상기구 WMO는 숫자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40%. 전 세계 인구의 약 40%가 해안에서 100km 이내에 살고 있다. 10명 중 4명은 바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돌발 홍수, 거대한 폭풍, 쓰나미 등 바다와 관련된 자연재해는 곧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두 번째는 90%. 1900년부터 바다는 지구계에서 나오는 과잉열의 약 90%를 흡수했다. 이 때문에 바다 온도가 급격히 올랐고 이 흐름은 앞으로 1000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바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다는 팽창하고 해수면 상승의 하나의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세 번째는 15cm. 바다 열팽창과 그린란드, 남극,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전 세계 해수면은 1993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15cm 이상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자들이 남북극으로 달려가고 있다. 극지는 지구 가열화에 가장 취약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다. 남북극 바다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국내 전문가들이 남북극의 바다를 열심히 연구하고 정기적으로 관측하는 이유이다. 극한의 상황과 맞서면서 이들은 기후변화의 현재를 진단한다. 북극은 지구의 그 어떤 지역보다 지구 가열화 속도가 빠른 곳이다. 서너 배 정도 빠르다. 이는 얼음과 바다의 피드백, 즉 되먹임 효과 때문이다. 얼음이 녹으면서 바다 영역은 더 넓어지고 더 넓어진 바다는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한다. 더 많은 얼음이 또다시 빠르게 녹는 악순환이 펼쳐진다. 되먹임 효과이다. 우리나라 쇄빙선인 아라온호가 올해 북극을 탐험하고 돌아왔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일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해빙, 즉 바다 얼음이 배에 접근을 막거나 장비를 훼손해 이전에 설치했던 장비를 회수하는 데 실패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극지연구소 관계자는 올해는 해빙의 분포가 평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장비를 회수하는 것도 기존보다 쉬웠고 무엇보다 얼음이 많이 줄면서 연구 지점을 기존의 북위 79도보다 북쪽으로 100km 더 올라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1991년 5월 33년 됐네요.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따지면 심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여러 기관이 중요한 곳이 있지만 이제 심장을 한번 뭐 멈추면 이상이 생기면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구 자체의 어떤 기후 조절하는 게 북극인데 지구 평균 온도가 1.04 높아졌잖아요 최근에. 근데 북극은 벌써 4배 정도 더 높아졌기 때문에 뭐 해빙 감소뿐만 아니라 그 해류의 변화, 뭐 주변에 그 그린란드나 이제 스발바르 이런 곳에 이제 빙하들이 급격하게 녹고 있고 이제 북극계로 들어오는 그 담수의 양이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순환 시스템이나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얼음을 깨며 항해하는 쇄빙선인 아라온호를 매년 북극에 보내고 있다. 아라온호는 우리나라 연구원뿐 아니라 다른 나라 연구원도 함께 승선해 연구를 수행한다. 아라온호는 북극의 고위도 약 80도 이상까지 올라가 해빙 위에서 연구하거나 전문가들이 북극의 다양한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선 역할을 한다. 2000년부터 급격하게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이제 더블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눈으로 목격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스발바르 갔을 때 스발바르에 이제 저기 조수 빙하들이 다 녹으니까 거의 제가 지금 강화도에 사는데 강화도 갯벌처럼 다 변해가지고 그 사진을 보여주면 이게 강화도입니까 북극 스발바르 구별이 못하죠. 왜냐면 산에도 눈도 없고 뭐 빙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부 지역은 또 우리나라 어디 그 좀 고산지대 그런 것처럼 보이는 곳도 있어요. 이제 뭐 너무 극명하게 보이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떤 시뮬레이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은. 이제 북극 자체가 이제 이상이 생기면 폭염이든 뭐 그 한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상당히 영향이 있다. 남 박사의 지적처럼 2000년부터 북극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청 나사의 인공위성 데이터를 보면 북극 바다 얼음은 1979년부터 10년마다 12.2%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녹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북극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 기존에 있던 생물종이 사라지고 이전에는 살지 않던 생명체가 북극까지 올라오는 사례가 잦다. 실제 올해 아라오노 북극 연구팀은 새끼 오징어, 즉 오징어 유생이 북극에서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북극 연구팀은 수천 미터 깊이에서 퇴적물을 채취해 북극의 기후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생태계 시스템이 무너지고 북극의 상징인 북극곰의 생존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북극곰은 시간이 갈수록 개체수가 줄고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라온 탐험에서 늘 보였던 북극곰이 최근엔 보기 힘든 존재가 됐다. 지금처럼 얼음이 줄어들면 2050년쯤에 북극에서는 얼음이 없는 북극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여기에 지금과 같은 지구 가열화가 계속되면 북극곰은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멸종될 수 있다는 경고음까지 나온 상황이다.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cm의 해수면이 상승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전 세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당장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다. 동해, 남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발 홍수는 물론 인구 밀집 지역에 기후재난이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남승일 박사는 이 같은 현실에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해수면 상승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고, 현재 CO2가 계속 증가. 왜냐면 작년에 421 ppm이었는데 올해 벌써 427 ppm이 되더라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280 ppm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100 ppm 이상 지난 60년 동안 증가했는데, 우리가 그린랜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전체가 녹음 한 6m 우리가 상승을 예상하고, 극지가 빙하가 녹아서 무리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냐, 멀은데, 근데 사실은 빙하가 녹아서 바다에 들어오면 가장 먼 지역에 이제 영향을 가장 나중에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바닷가 밀집돼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수립을 해야죠. 최근 제가 기상청이 어디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연안 침수를 보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남서해안의 해수면 상승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 중에 하나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남극은 북극과 달리 대륙으로 부른다. 땅이 없는 북극과 다르다. 남극은 거대한 땅이 지구 꼭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남극, 역시 지구촌 기후변화의 시작점이다. 기후 먹이사슬이란 게 있는데 남북극의 변화가 열대 태평양에 영향을 끼치고 이어 지구촌 전체 기후변화를 이끈다는 설명이다. 남북극의 작은 변화가 끝내 전 지구촌에 큰 회오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다. 우리나라는 198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구축, 2009년 아라오노 건조, 2014년 장보고 과학기지 구축 등으로 남극 연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갈수록 줄고 있는 빙하와 해빙 연구는 물론 내륙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이른바 K루트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K루트는 총 길이 1740km에 이르는 남극 내륙으로 가는 길이다. 극지연구소 남극 전문가 이원상 박사는 2006년부터 남극을 연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라고 하면은 온도 상승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은 온도가 상승을 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얼음이거든요. 이 얼음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이 북극이나 남극인데, 그래서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게 남극 혹은 북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가 어떻게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연구하려면은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변하는 극지 쪽으로 가서 연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남극의 얼음 변화를 관측하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남극이 모두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에 약 60m 정도 상승할 만큼 많은 얼음이 있다. 우리나라 인천, 부산은 물론 전 세계 해안 지역은 큰 피해가 예상된다. 남극은 북극만큼 빠르게 가열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역시 지구촌 다른 지역보다 가열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르다. 1940에서 50년대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구 가열화로
남극 얼음 녹는 속도가 6배나 빨라졌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남극의 급격한 변화를 파악하면서 적당한 대응책이 없다면 앞으로 더 빠르게 남극 얼음이 녹을 것이고, 이 때문에 전 세계에 피할 수 없는 기후재난이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동남극 쪽에 그 장보기지가 설립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 연구지역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남극 대륙 관련된 얼음 관련된 연구를 하고, 얼음과 해양,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연구를 시작을 해서 급격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 때문에 얼음이 얼마나 빨리 녹아서 전 지구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할지, 언제 또 상승을 할지, 그리고 그런 상승한 해수면이 우리나라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7월은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더운 달로 기록됐다. 남극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온도 상승을 보였다. 남극 일부 지역에서 평균보다 10도 이상 높은 이상 기온을 나타내기도 했다. 남극의 고온 현상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얼음에 큰 영향을 끼친다. 난센 빙봉 등이 녹아내리는 모습에서 아름답다는 생각보다는 엄청난 기후재난이 찾아올 것이란 위기감을 느끼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남극의 여러 지점을 찾아 연구하고 싶은데 극한 상황 등으로 접근 자체가 여의치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지점을 찾아 국제협력 연구는 물론 단독 연구와 지속 연구를 통해 남극의 실시간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근데 이제 북극은 거의 3배 정도로 상당히 가열 속도가 빠른데, 남극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 비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가열화되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극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열에 굉장히 민감한 얼음이 북극보다도 훨씬 많기 때문에 조그만 온도 상승에도 굉장히 많은 얼음이 많이 녹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한 40년도, 50년도 이 정도 전에 비하면은 한 6배 정도 얼음이 빨리 녹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남극 중에서도 서남극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극은 동남극과 서남극으로 나눈다. 매년 사라지는 남극 빙하의 70%는 서남극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구팀이 남극 스웨이츠 빙하와 파인 아일랜드 빙하 등 서남극 빙하 두 곳에서 유실되는 얼음이 매년 줄어드는 남극 얼음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했다. 스웨이츠 빙하는 남극에서 가장 빠르게 녹고 있는 곳이다. 이 빙하가 없어지면 연쇄적으로 서남극 빙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운명의 날 빙하로 부른다. 남극의 빙봉은 대륙 빙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 뒤에도 떨어지지 않고 빙하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벽을 말한다. 이런 얼음벽이 무너지는 원인도 우리나라 연구팀이 찾아냈다. 얼음벽이 무너지는 원인을 소용돌이에서 찾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남극의 얼음 녹는 값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다. 뜨거운 여름,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눈 오는 겨울에는 흰눈을 밟으며 듣는 파도 소리에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슬픔에 젖었을 때 바다를 보며 위로를 얻는다. 기쁠 때는 바다가 더 큰 기쁨을 준다. 여러 해산물은 물론 인류에게 풍부한 식량을 제공하는 원천이기도 하다. 이런 바다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바다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또 우리도 이제 환경이나 기후에 관련된 그런 뭐 정당의 활동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반영되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좀 그 일회용으로 쓰는 것들을 좀 적게 쓰고, 유럽은 요즘에 좀 슬로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행기보다는 열차를 이용하고 뭐 로컬 푸드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작지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는 부익부 빈익빈도 불러오고 있다. 부자 나라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 그렇지 않은 나라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손실과 보상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해 지원하고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해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런 손실과 보상이 국제적으로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혁명 등으로 기후변화에 큰 책임이 있는 유럽과 미국, 화석연료로 그동안 많은 돈을 번 중동 국가들은 손실과 보상 부분에 이르면 주저하거나 입을 닫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런 해수면 상승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연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데,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 재난 및 피난 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덜란드라든지 아니면 뉴욕 같은 그런 쪽에서는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통해서 해수가 이제 잠기니까 부유 도시를 만들든지 아예, 아니면은 안쪽으로 이주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남태평양 같은 그 투발루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이주 아니면 어떤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기술에 대한 그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예 나라를 포기하는 이런 상태가 있어서, 바다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 우리와 전혀 관련 없는 저 먼 곳 바다가 변하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바다야말로 전 세계가 연결돼 있는 하나의 세계, 즉 원월드라는 거다. 원월드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기후변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 등 적극적 행동에 나서더라도 당장의 흐름은 멈출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미래 더 큰 재난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대변환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는 한둘이 아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나선다 하더라도 늦다는 이야기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더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티핑포인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무엇보다 후세대들의 큰 부담을 준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극의 아름다운 모습이 비극으로 다가오는 현실을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얼음왕국, 남북극을 걷는 이들, 그들의 과학적 데이터가 앞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키워드가 되고 지구를 지켜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해본다.